33살의 나이에 시장 골목에서 배달 전문 찜닭집을 창업했다. 외식업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음식 강사라고는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은 경험이 전부였고 제대로 된 요리를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무작정 해보고 싶었다. 그냥 돈을 벌고 싶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뭐든지 쉽지 않았다.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레시피를 익히는 것도, 식자재를 고르는 것도, 심지어는 손님 응대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나에겐 딱 두 가지 무기가 있었다. 하나는 맛,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실함. 맛을 위해 전국 각지의 찜닭을 다 먹어보고 직접 닭을 잡아 손질하며 차이를 연구했다. 성실함은 말할 것도 없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1년이 지나자 가게는 점점 바빠졌다. 처음엔 하루에 5마리도 못 팔던 닭이 이제는 하루에 100마리 이상 나가기 시작했다. 매출도 꿈꾸던 이상으로 올랐다. 직원도 2명을 두었고 1명은 배달을 전담했고 1명은 주방에서 서빙을 도왔다. 이제는 가게가 잘 굴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변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여자친구와의 이별이었다. 우린 2년을 만나왔다. 내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던 날들이 많았다.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했다. 힘들어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가자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장사를 시작하고부터는 모든 것이 변했다. 오빠, 오늘도 가게야? 우리 좀만이라도 만나면 안 돼? 미안해. 오늘은 주문이 많아서 진짜 안 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바쁘다면서. 오빠, 우리 연애하는 거 맞아?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너무 바빴다.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반에는 하루 종일 닭을 손질하고 요리를 하고 배달을 뛰느라 정신이 없었다. 새벽 2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하면 3시. 몇 시간 눈을 붙였다가 새벽 7시면 다시 시장에 가 식재료를 사야 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여자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졌고 만남도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오빠는 가게랑 연애하는 것 같아. 나는 오빠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손님 같아. 그날 이후 그녀는 떠났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이별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친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다. 믿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신뢰했던 친구, 그리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니. 몇 달 동안 가게를 닫고 싶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지만 현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장사는 계속해야 했고 닭은 매일 손질해야 했다. 이별 후에도 난 무덤덤하게 가게를 열었다. 닭을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주문을 받고 배달을 보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 맥주 한 캔을 따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다. 난 이 돈을 벌어서 뭐 하지? 가게가 안정되고 돈도 벌고 있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과도 연락이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선택은 내가 한 것이고 이 길을 온전히 가야만 했다. 시장통 아주머니들이 내게 이런 말을 종종 했다. 젊을 때 고생해야지. 인생 뭐 있어? 돈 벌면 그게 최고야. 여자? 나중에 돈 좀 모이면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지금은 돈이 먼저야.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난 그냥 씁쓸하게 웃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대인관계로 힘들어할 때 제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시장통의 따뜻한 아주머니들이었죠. 첫 번째로 가까워진 사람은 분식집 아주머니였다. 선의 아주머니는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젊은 여자의 분위기를 풍겼다. 부드럽게 넘긴 밤색 머리칼은 자연스럽게 빛을 머금었고 희고 매끄러운 피부,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크고 깊은 눈매, 눈웃음을 지을 때마다 작은 보조개가 살짝 패여있는 모습. 홀로 지낸 세월 때문인지 그녀에게서는 알 수 없는 농염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턱을 괴고 나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시선 속에서 은근한 유혹과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왜 그렇게 빤히 봐? 나 뭐 묻었어? 아니요. 그냥 아주머니가 오늘 좀 달라 보여서요. 내가 얼버무리자 선의 아주머니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래?
뭐가 다른데? 그녀가 장난스럽게 되묻자 나는 헛기침을 하며 얼른 말을 돌렸다. 오늘따라 앞치마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요. 이거? 맨날 입는 건데. 설마 앞치마 하나에 감탄한 거야? 아니, 뭐 아주머니는 뭘 입어도 잘 어울리시니까요. 그래? 그럼 가끔은 다른 것도 입어볼까? 그녀의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선의 아줌마는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누구보다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다. 같은 배달업을 하다 보니 광고 전략, 리뷰 관리, 효과적인 배달 방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셨다. 사실 이런 노하우는 일종의 영업 비밀이라 쉽게 공유하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자기 일처럼 알뜰살뜰 챙겨주었고 덕분에 나도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의 정도 점점 깊어졌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 하늘로 기울어지는 시간. 저녁 배달 주문이 쏟아지기 직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가게 문을 열고 익숙한 얼굴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맞은편 분식집 선희 아주머니였다. 총각, 잠깐 시간 돼? 그녀는 특유의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나는 반갑게 아줌마를 맞이하며 쟁반을 내려놓을 자리를 만들었다. 쟁반 위에는 빨간 양념이 듬뿍 묻은 떡볶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튀김까지 푸짐하게 담겨 있었다. 오늘 떡볶이 맛이 기가 막히게 됐거든. 총각 혼자 바쁠 텐데 저녁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지. 식기 전에 어서 먹어봐. 그녀는 떡볶이 쟁반을 내밀며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선희 씨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떡볶이 냄새를 킁킁 맡았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다. 와, 냄새부터가 예술인데요? 아줌마 떡볶이 솜씨는 정말 최고라니까요. 나는 젓가락을 들고 떡볶이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다. 쫄깃한 떡과 매콤달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다. 역시 그녀의 떡볶이는 언제 먹어도 꿀맛이었다. 역시 맛있어요. 제가 떡볶이 킬러인 건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딱.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나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호호호. 총각 입맛이야. 허니 꽤 뚫고 있지. 맛있으면 됐다. 자, 순대도 먹어봐. 오늘따라 순대도 찰지게 잘 삶아졌어. 아줌마는 젓가락으로 순대를 집어내 떡볶이 접시에 놓아주었다. 나는 순대도 떡볶이 국물에 푹 찍어 입으로 가져갔다. 쫄깃한 순대와 매콤한 떡볶이, 국물의 조화는 환상적이었다. 순대도 진짜 맛있네요. 오늘 저 완전 호강하는 날인데요.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내가 더 기분 좋네. 총각, 혼자서 배달의 요리에 얼마나 힘들겠어. 이럴 때라도 든든하게 먹고 힘내야지. 그녀의 따뜻한 격려에 나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는데 선희 씨는 마치 엄마처럼 따뜻하게 나를 챙겨주었다. 아줌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힘이 불끈 솟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리고 총각이 워낙 착하고 성실하니까 나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걸. 그녀는 마지막 말끝을 흐리며 수줍은 미소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희 씨는 넉살 좋고 털털한 줄만 알았는데 가끔씩 보여주는 여성스러운 모습은 묘하게 사람을 설레게 했다. 선희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나도 예상 못했다. 나는 말을 내뱉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 총각도 참, 갑자기 왜 그래? 쑥스럽게. 진짜예요. 오늘따라 피부도 더 뽀얗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이고, 이 총각. 사람 놀리는 거 봐. 다 늙은 아줌마한테 뭐 하는 거야? 그녀는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져 더욱 능글맞게 웃으며 받아쳤다. 솔직히 말해서 제 여자친구라고 해도 다 믿을걸요? 아, 진짜. 이 능글맞은 총각. 누가 총각 여자친구로 믿는다고 그래? 나 애도 딸린 아줌마인데.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그럼 이제 그만 놀리고 떡볶이 마저 먹어. 식으면 맛없어.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대 대선 개표일. 지역이 경북이다 보니 상인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 국민의힘의 승리를 기원하며 개표 방송을 함께 지켜봤다.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재명이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다 하며 정치 이야기가 오갔고 초박빙의 개표 결과에 모두가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윤석열 당선이 확정되었고 아침부터 다들 집값 안정이니 경제 활성화니 하며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 가게 분위기가 이상하게도 싸늘했다. 늘 밝게 인사하던 분식집 아줌마의 얼굴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잠시 신경을 썼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어서 영업을 마칠 즈음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정태 씨, 퇴근하고 시간 좀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좀 우울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술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마침 내가 생각나서. 근처 맥주집으로 가니 그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반쯤 비워진 맥주잔과 안주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한숨을 내쉬던 그녀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남편이랑 아이 문제로 머리가 너무 아파. 가끔은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고.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먼 곳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정확히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이 흐릿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3시를 넘어서 있었다. 2차 가긴 좀 그렇고 아쉽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녀가 가게로 가자고 했다. 홀에서 커피를 내렸지만 불을 켜고 마시기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여기선 좀 그렇지 않아? 그럼 뒷방에서 마실래요? 분식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 브레이크 타임 때 잠시 쉬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었다. 티테이블 하나와 3인용 소파가 있는 작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근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다. 술 기운이 남아서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기류가 있었던 건지 서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뛰었다. 뜨거워진 얼굴을 식힐 겸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서서 얘기를 나누려 했지만 순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취기가 동하여 그만 말실수를 하였다. 아줌마는 안 외로우세요? 하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그녀는 어쩌다가 전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 하며 웃더니 정태 총각은? 하고 묻기에 얼굴을 붉히며 저는 뭐 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호라비 심정 과부가 알아준다고 많이 외롭지? 하기에 고개를 끄덕이자 내 옆으로 오더니 우리 한번 잘해보는 건 어때? 그러대요. 그리고 나는 스위치를 내려버렸다. 왜 불꺼? 그냥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 무슨 분위기야? 요즘 남자가 고프다면서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조금 외롭다고 했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고 정막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우리 이번 한 번뿐이야. 알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마주 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다. 그리고 두 번째, 옆집 미용실은 사별 후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어느 날 큰딸이 시집을 가고 난 뒤 미용실에는 막내딸과 아주머니만 남았다. 막내딸은 얼마 전 회사에 들어갔고 밤늦게야 집에 들어왔다. 그 집 아주머니는 여전히 젊은 날의 미모가 남아있는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사별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 여유로운 아름다움과 세련된 분위기는 여전히 주변을 압도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브레이크 타임 동안 나는 잠시 피로를 풀기 위해 소파에 누웠다. 바쁜 점심 장사 후에 몸이 피곤했던 탓에 나는 그대로 잠에 빠져들었고 어느 순간 옆집에서 들려오는 수다 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에서의 대화가 내 방까지 들려오는 건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었다. 언니, 나 어제부터 애인 생겼다.
아주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 소리는 내겐 아직은 목소리였다. 바로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그녀였다. 평소에 차분한 정장 차림을 하고 다니던 그녀가 입을 열자 놀랍게도 대화의 내용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13살 어린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자는 다 어린애 같단 말이야. 그녀의 말은 거침없었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아주머니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으며 말했지만 나중에는 진지하게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 어린 남자 만나보니 어때? 좋아? 끝내줘. 아파트도 구축보단 신축이 훨씬 살기 좋잖아.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릴수록 좋아. 얘는 참 사람을 무슨 구축, 신축으로 나눠. 아니, 언니도 이왕이면 영계 한번 만나보고 싶잖아. 안 그래? 기회만 된다면 그렇긴 하지. 언니, 옆집 총각 괜찮던데.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고 말야. 무슨 소리야. 걔는 우리 딸 뻘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서로 좋으면 그만이지. 언니 싫으면 차라리 나를 소개시켜줘. 너 애인 생겼다면서. 걘 애인이고 엔조이로 만나면 되지. 그리고 그녀들은 30분여간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옆집 아주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차에서 무거운 상자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제가 옮겨다 드릴까요? 내가 다가가 상자를 들자 아주머니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총각이 도와주면 완전 땡큐지. 짐을 다 옮긴 후 아주머니는 커피를 한 잔 사주겠다고 했다. 커피 한 잔 사줄게. 고생했으니 시원한 거 한 잔 마셔. 그녀가 사온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맛있었고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갑자기 집에 남자가 없으니 물건 하나 나르는 것도 일이야 라며 신세 한탄을 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며 그럴 땐 언제든지 부르세요. 이웃이란 게 그런 거죠 라고 답했다. 그녀는 고마운 듯 웃으며 말했다. 고맙네. 그럼 앞으로 필요할 때 연락할게. 사실 몇 번이나 미용실 앞에서 서성였어요. 그런데 매번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길래 혼자 오면 부끄러워서요. 내 말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남자가 그런 걸 부끄러워한다고? 그런 일로 부끄러워하는 남자도 있구나.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제안을 했다. 그럼 예약하고 밤 9시 넘어서 와요. 총각한테는 1인 예약제로 해드릴 테니. 나는 그 제안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모처럼 쉬는 날 미용실에 들렀다. 물론 9시 넘어서 말이다. 정태 씨, 저녁은 먹었어? 아뇨, 아직이요. 그럼 내가 밥 차려줄게. 그녀가 주방으로 가더니 저녁을 차리려고 한다. 그러는 그녀에게 아줌마 밥은 생각 없고 우리 소주 한 잔 할래요? 그럼 같이 술이나 한 잔 할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나는 그녀가 점점 여자로 보이기 시작을 하였다. 그녀도 나이는 50세인데 전혀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예전에는 상당한 미모를 간직한 것 같았다. 그래도 예전에는 상당히 부유하게 살았었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하고 남편까지 죽었다고 한다. 아주머니는 나이에 비해 아직 고운데 재혼하지 왜 혼자 살아요? 아이고, 총각, 내 나이 50살인데 재혼은 무슨.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데 뭘 그래요. 아직도 곱고 예쁜데 내가 아직도 고운 것 같아. 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남자 생각은 안 나요? 아직까지 한창 나이인데 즐기고 살아야 되는데. 후. 그녀는 한숨을 쉬더니 남편 죽은 지 6년인데 생각이 안 나지. 하지만 이 나이에 손주까지 있는데 아무나 만나고 다닐 수도 없고 요즘은 60 넘은 여자들도 애인이 다 있다고 하는데 누님도 애인 하나 만들어 즐기고 살아요. 그럼 정태 총각이 한 사람 소개시켜줘. 그러면 애인 만들어 즐기며 살게. 호호호. 그럼 차라리 우리 둘이 애인 할까요? 정태 총각이랑 둘이 애인 하자고? 호호호. 서로 멀리서 찾지 말고 아줌마하고 나하고 아무도 모르게 즐기며 지내요. 정태 총각,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애인 할까? 사실 아주머니가 특별히 저한테만 1인 예약제 해준다고 할 때부터 마음에 있었어요.
연애 한번 해보고 싶었죠. 어머, 정말 영광이네. 호호호. 그녀는 성격이 호탕하 잘 웃는 편이다. 결국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용실에 자주 찾아오던 보험 설계사 은호가 준마다. 그녀는 내가 가게 오픈 전에 3일쯤 되는 날 건물주로부터 화재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다. 이런 장사가 처음이다 보니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던지라 약간 당황하였으나 이내 정신 차리고 주변 지인들에게 보험 관련 종사자를 찾는 연락을 하였고 마침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에게 보험 설계사를 소개받았다. 오늘 제가 10시쯤 찾아뵐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 시간에 오셔요. 그럼 이따가 도착 전에 다시 한번 전화드릴게요. 그렇게 그녀와의 시간 약속을 잡고 영업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통화한 그녀의 얼굴이 너무도 궁금했다. 내 폰을 들고 그녀의 연락번호를 저장하고 카톡을 열어 업데 표시가 끝난 후 새 친구 탭을 보니 그녀의 프사가 떠올랐는데 사진상으로 보니 어떤 큰 행사장에서 무릎까지 오는 오피스룩의 정장 차림에 중년쯤 되어 보이는 모습의 단발머리를 하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여자가 보인다. 나름 이쁘네. 전체적으로 몸매나 옷차림 화장하며 그 나이대의 여자들보다 그래도 괜찮아 보였다. 무엇보다 오피스룩과 스타킹을 좋아하는 내 취향 저격이랄까. 왠지 섹시해 보였으니까 어느덧 9시 50분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저 박은옥이에요. 지금 근처 도착했는데 어디세요? 아, 그래요? 제가 앞으로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가게 앞으로 나가보았다. 멀리서 고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는 앞으로 서서히 다가왔다. 팀장이라더니 돈 잘 버나 보네 라는 생각을 할 쯤 그녀의 차가 다가섰고 이내 차문이 열리고 커피 스타킹에 매끈한 왼쪽 다리가 나오더니 남색의 오피스룩과 파란색의 블라우스를 입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차문을 닫고는 내 앞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는 가게로 들어섰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커피 빼고 아무거나 주시면 감사해요. 그녀는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왔다기에 접대용 녹차티 백을 꺼내어 내주고 나는 커피를 마셨다. 제가 대략 뽑아보니 이 정도 나오겠네요. 이 정도 평수면 이 금액이 적정해요. 아, 네, 그래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정태 씨, 제가 정태 씨라고 해도 되죠? 아, 네, 물론이에요. 편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정태 씨, 요즘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면서요. 아, 네. 다 은옥 씨 덕분이죠.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우리 잘 나가시는 팀장님이 주변에 맛있다고 소문을 많이 내주셨잖아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알았는데 정태 씨가 아직 암보험이나 의료실비가 없더라고요. 네, 가입은 했는데 회사 퇴직하면서 다 해약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럼 제가 좀 봐드릴게요. 요즘 의료실비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3대 질병 정도는 따로 하나씩 들거든요. 네. 은옥 씨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준비해서 오늘 저녁에 볼까요? 네. 그럼 저녁엔 바빠서 안 되고 8시나 9시쯤 어때요? 네. 전 상관없어요. 그럼 그때 뵙죠. 밤 9시가 조금 넘어 그녀가 찾아왔다. 서로 인사를 하고 가게 마주 앉자 내가 먼저 말을 했다. 옷을 되게 잘 입으세요. 세련되게. 어머, 정말요? 호호호, 제가 나름 신경 쓴다고 입는데 회사 팀원들은 매일 봐서 그런지 그런 말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정태 씨가 알아봐 주시네요. 호호호. 그녀의 설계대로 2개 다 보험 가입을 했더니 내게 고마움의 표시로 술을 한 잔 사겠다는 것이다. 정태 씨, 우리 술이나 한 잔 하자. 그렇게 술자리가 이어지고 시간은 어느덧 밤 12시를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은옥 씨, 대리 부르셨어요? 아니, 나 차 두동아찡. 애교 섞인 말투다. 귀엽다. 그럼 택시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나 우리 정태 씨랑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왜? 나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일단 가게 들어가요. 그녀를 가게 안으로 데리고 가면서 느낌상 무언가 이뤄질 듯한 초기 순간에 찾아왔다. 오늘 뭐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무렵 자기야, 마 많이 취한 것 같아 택시 타고 가야 되는데 혼자 택시 타고 가다 잠들면
너무 무서워. 나 여기서 술 좀 깨고 갈게 그래도 되지? 네 그러세요. 홀은 정리해야 되니. 제가 쓰는 쪽방에서 잠깐 쉬세요. 이따가 깨워드릴게요. 라며 그녀를 가게 쪽방으로 안내한 뒤 온수 매트에 전원을 켜주고는 홀로 돌아와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통을 정리하고 가게 매상을 확인한 뒤 장부를 정리한 다음 시간을 보니 벌써 새벽 2시가 넘은 걸 확인하고는 방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를 확인한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며 그대로 방에 들어섰다. 은옥 씨하고 그녀를 몇 번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새근새근 잠든 얼굴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경우 괜히 잘못 들이댔다가는 고소당하고 뉴스에까지 나오면 장사도 영영 못할 수 있단 생각에 꾹 참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가 날 부르는 게 아닌가. 정태 씨,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날 불러 세운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연인 사이로 잘 만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마다 내게 손을 내밀어 준 세 여자가 있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장사의 기본을 가르쳐 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미용실 아주머니는 아무런 대가 없이 경제적으로 도와주며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그리고 은옥은 내게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녀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평범한 이웃일지도 모를 새 여인이지만 내 인생이라는 소설 속에서는 가장 빛나는 주인공들입니다.